오늘을 사는 울산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울산의 인물은 누구일까? 그 답을 자유롭게 들어보자. 이상택 씨 왜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가수 중에 태희 있고. 태희 있구나. 그래. 정몽준? 김태희? 이창수 선수. 안정된 부와 명예를 버리고 조국 광복에 평생을 바친 인물. 울산이 낳은 영웅이자 울산에 잊혀진 위인. 그의 이름은 박상진이다. (2008년) 겨울 울산문화예술회관. 오늘 이곳에서 오페라 박상진의 첫 연습이 있다. 이미 연습실 안에는 오페라의 연출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이번 오페라 박상진의 총예술감독을 맡은 김효경 감독과 연출 박용화 감독. 이 작품 음악을 좀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악보는 지금 나온 악보를 다 들으세요. 이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내가 체킹을 해야 돼요.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본격적인 연습을 앞두고 연습실에서는 준비가 한창이다. 첫 연습치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휘에 맞춰 연습에 임하는 연주자들의 모습이 아주 진지하다. 악보를 쫓는 사람들의 눈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초롱초롱 빛난다. 네, 지금 처음이라 그런데 이제 차차 이제 그 강도를 높여서 페이스를 이제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든 합창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지고 잘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처절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명탄처럼 좌절의 노래 같이 들려지거든요. 이거 갖고는 못 죽어요. 이 정도 갖고는 못 죽는다고요. 이빨 가는 소리가 나야 되는지. 이걸 편곡을 하면은 제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장치 에너지를 전혀 못 따라온다고 소리가. 저기 굉장히 파워풀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한 건데. 화면들이 총 쏠 이유가 없다고. 다 죽어가는 합창을 하는데 왜 총을 쏘냐고. 이 총을 쏠 정도가 되려면 여기가 샹이 돼야 되거든. 파워가. 그냥 따다당 이러고 들어가면서 판사들이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처음부터의 그래프는 굉장히 하드한 거야. 굉장히 강한 거야. 근데 이 소리들이 지금 내게 전부 절망과 좌절과 이렇게 가라앉고 울고 이런 거밖에 지금 자꾸 안 느껴지니까 그건 뭐 리듬 좀 바꾸고요. 템포 좀 바꾸고요. 음역 좀 바꾸고 그러면 아마 가능해지는데 아니 노래하는 방법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템포를 바꾸고 지금 내가 그래서 이런 거 고치는 거 같은 거는 내가 볼 때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린다고. 시간도 안 걸리고 좀 이게 그 작곡가 같은 날 저녁 첫 연습이 끝나고 곧바로 연출진 회의가 이어졌다. 미들 다운하면 다운 스테이지 쪽으로 앞으로 밀어낼 거예요. 다운. 실제 오페라 무대 형태를 그대로 옮긴 미니어처를 보면서 무대의 동선에 대한 논의가 바로바로 이루어진다. 다운 스테이지에 허리가 있게 돼요. 맨 앞으로. 그래 업 스테이지에 사선으로 저 사형대가 들어와요. 계단을 앞세워가지고.
이건 아까 독립군침입니다. 전체적인 오페라의 흐름을 역동적이고 힘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안무의 장단, 곡의 템포를 좀 더 빠르게 표현하기로 했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탓에 이날 연출진 회의는 밤늦도록 계속 이어졌다. 충실해야 되겠죠. 먼저 지금 워낙 촉박하게 작곡이 되고 수정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노래가 마스터되고 합창은 합창 마스터되면은 아까도 설명할 때 들었다시피 무대 구성이라는 것은 연기자들이 그렇게 복잡한 구성이 아닙니다. 대신 스텝의 작업이 몇 배로 지금 불어난 작업이죠. 현대 작업들이 거의 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쭉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오늘 작업을 했고 다음 주에 또 한 2, 3일 정도 올 거고 그 다음 주에 2, 3일 정도 오면은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없는 동안은 연출 선생님이 다 그것은 유지시켜 줄 거고 그러면 문제는 연기자들보다도 제가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스태프들의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난 10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페라 박상진을 함께할 연주자들의 1차 오디션이 있었다. 오디션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긴장된 마음에 악보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생각보다 좀 많이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뜰하게 창 열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처음 열리는 창작 오페라 박상진 영혼의 불꽃. 이날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을 통해 오페라 박상진에 대한 울산의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로 좀 잘 이루어져가지고 훌륭한 연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기대도 큽니다. 이번 오페라에는 특별히 울산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울산에서 큰 의미를 가진 공연인 만큼 참가하는 학생들의 감회도 남다르다. 그러면 고정을 폐시킨다 이 앞부분의 용기. 모든 배우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악보를 미리 저희가 하루 전에 받아서 개인적으로 봐오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각자 봐오고 파트를 봤는데 노래가 저희가 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약간 더 기대가 되고 노래를 더 완성했을 때 어떻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최초 창작 오페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저희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최초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의의를 두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날 저녁, 오페라 박상진의 곡이 만들어지는 김봉호 교수의 연구실.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제작 일정에 맞추기 위해 김봉호 교수 역시 늦은 시간까지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극중 박상진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과 함께 당시의 상황과 선생의 내면까지 음악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회술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오페라 박상진의 모습이 손끝을 통해 아름답고 장중한 피아노의 선율로 만들어진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극중 박상진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과 함께
당시의 상황과 선생의 내면까지 음악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회술한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독립투사의 항쟁 얘기를 그린 오페라라서요. 곡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장중하게 너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우려에서 저는 그 기법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현대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아 같은 경우에 밝은 부분은 아주 조성으로 가고 있고요. 오음음계와 이제 뭐 그런 음악적인 기법들을 총 사용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막을 좀 다채롭게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한창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더욱 빛나는 눈빛들. 박상진의 영혼이 이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일까. 열기가 뜨겁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장면이다. 연출진들은 각 파트별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연습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연습이 끝나고 곧바로 연출진 회의가 이어진다. 약 110에서 120 정도로 지금 연주가 된 것 같거든요. 너무 의병에 나오는 이또 히로부미, 의병에 나오는 이또 히로부미, 의병에 나오는 이또 히로부미, 의병에 나오는 이 이렇게 가야 이게 팍팍팍 푸시가 다디다디다디 막 이게 이 비빔밥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인지는 작곡 선생님이 결정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지금 요걸 고치는 건 내가 볼 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는. 이게 분노가 보여야 되는데 내용은 분노거든. 말은 밀어붙여야 돼. 원통하다, 분하다 이러지를 원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규가 되면 그 다음 마을 놀이에서 기쁨으로 탁 뒤집어져요. 오페라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비해 전체적인 음악의 템포가 너무 느리고 힘이 없다는 것이 이번 연습에 대한 김효경 감독의 생각이다. 선방을 치면 되거든요. 들어가도 돼요? 일요일 아침 박상진 생가 앞.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는 박상진 오페라의 총예술감독을 맡은 김효경 감독이 그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느끼고자 그의 흔적이 머문 곳을 찾았다. 10평 남짓한 전시실에는 생각보다 박상진 의사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자료는 요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오페라 박상진과 생전 박상진의 만남이 이루어진 셈이다. 하나도 없어요.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상덕대상회를 전국 지점을 만들고 정도의 활약을 했으면은 막 어레인지를 막 하다 보니까 작곡 쪽에서 이번 작품을 오페라를 제작한다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 도식적인 그 추모 사업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방면에서의 접근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근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게 좀 허름해 보이는데 지금 볼 때는 아마 옛날에는 상당히 배가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동에도 또 집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집 자재였고 박성원 씨가.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참 지금 볼 때 좀 놀라울 뿐이죠. 성각자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드네요. 봉건의 몰락과 일제 감정기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구국의 일념 하나로 당당히 맞서 싸웠던 박상진 의사. 그의 삶은
짧았지만 뜨거웠다. 박상진은 1884년 음력으로 12월 7일 경남 울산 송정에서 승지 박시규와 여강 이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생후 100여일 만에 큰아버지 교리 실용의 양자로 입양됐고 양부모가 계신 경주 녹동과 생부모가 계신 울산 송정을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16이 되던 해 박상진은 사촌형 규진을 따라 왕산 허위의 문화에 들어가 정치와 병학을 배우게 된다. 왕산 허위는 1890년대 중반 의병을 이끌던 의병장으로 학덕 높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후 스승의 권유로 지금의 양정고등학교인 서울 양정의숙 전문부에 입학해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다. 양정의숙을 졸업한 박상진은 1910년 판사 등용시험에 합격해 평양 지원에 발령까지 났으나 결국 부임하지 않고 만주행을 선택한다. 1908년 스승 허위가 고종 황제의 을검일명을 받고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돼 포살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박상진은 보장된 부와 명예를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그 후 그는 상덕태상회라는 공물상회를 차려 독립운동가들의 연락 거점과 자금 조달처 기능을 담당했다. 또한 친일부호 처단, 독립군 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친일부호들의 금광, 세금 수송 우편 마차를 공격하는 등 군자금 조달에 주력했다. 그리하여 1916년 7월 조선국권회복단과 풍기광복단을 통합하고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총사령관의 박상진, 부사령에는 만주에서 활약하던 이진용이 맡았고 이진용이 체포된 뒤에는 김좌진이 부사령으로 계승했다. 가산을 송두리째 조국광복에 쏟아붓고 조선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박상진. 그는 광복회를 조직한 약 2년 7개월 뒤인 1918년 2월 1일 생모의 장례에 참석했다가 잠복하고 있던 일본 경찰에 체포돼 버린다. 이 무렵 대한광복회는 전국 조직망이 발각돼 주요 인물이 검거되었고 결국 박상진도 1921년 8월 11일 대구 감옥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일생을 마감했다. 그의 나이 37이었다. 약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오페라를 통해서 더 많이 생생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막이 나오니까 이해가 쉽고 참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대기를 너무 잘 만들으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공연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너무너무 저희들 감동적이고 눈물 났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부강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 식민지라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박상진 영혼의 불꽃이라는 성공적인 오페라 뒤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무대를 못지라고 다듬어 나간 스태프들이 있었다. 공연이 열리기 며칠 전 김효경 예술감독의 진두 지휘에 따라 촉박한 시간을 쪼개 일사불란하게 무대를 완성하는 사람들. 이제 이들이 만든 무대 위에서 100여 년의 역사를 거슬러 새로 태어난 박상진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몸을 불사를 것이다. 박상진이 독립자금을 모으고 대한광복회를 이끌고 조국 독립에 투신한 역사의 현장. 샤 뒤에서 워시오는 거 없지? 괜찮아? 이게 양쪽에 마지막 춤은 다 올려보자.
아니 다 올리지 다 올리지 않고 땅에서 한 5m 지금 이들도 100여 년 전의 그 역사에 또 다른 매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충분하다고. 내가 충분하다고. 그냥 이 사이에 맞춰 지금 김효경 예술감독은 박상진 의사를 위해 기존과 차별화된 무대를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오페라가 대부분 시각적으로 보이는 무대의 사실적인 묘사를 표현한 반면 그는 상당수의 무대 설치물을 상징적이고 추상적으로 묘사해 관객들에게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상상의 폭을 넓혀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매력이 이후 본 무대에서 배우들의 연기력과 더해져 뜨거운 감동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구상한 예상대로 나오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저 장치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네요. 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저 에너지를요? 네. 저렇게까지 강한 느낌은 그냥 디자인상으로는 이 정도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더 강하네요. 연출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가수들한테 불편하고 가수들한테 불편하지만 시각적인 느낌은 아마 강하게 보라고요. 전부 스테인리스부터 가지고 이게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별한 무대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늦은 겨울밤. 연습 일정이 8시 반까지 원래 돼 있잖아. 아니 연습이 우리가 일정이 오늘 8시 반까지라고 본인들이 안 하면 아는데 가보면 어떡해? 오늘은 제발 좀 참석해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이 많은 사람 밥도 안 먹고 지금 남아있잖아. 그동안 연습 제대로 열심히 예정된 시간 내에 마치려면 일정이 빠듯한데 연기자가 갑자기 연습에 불참하게 생겼으니 연출자는 속이 탄다. 여기서 일이 가는 게 아니고 좀 중간에 다 사라질 필요가 없어요. 원래 1막 앞으로서는 1주로 이어서부터 자,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인 무대 동선을 맞추는 것으로 연습이 진행된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가장 많은 안무팀의 동선에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연습실을 무대로 생각하고 각 파트별로 동선을 체크해야 본 무대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노래의 안무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오페라. 무대의 특성상 연습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꺼번에 연습이 진행되다 보니 자기 순서가 헷갈리는 부분도 덜어 생긴다. 그때마다 꼼꼼하게 챙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연기, 노래, 안무 이 3박자가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오페라 무대의 진정한 빛이 발하는 법. 그 때문에 안무팀에게 박용화 감독의 노래 주문이 계속 이어진다. 길고 길었던 오늘 연습도 어느덧 끝이 보이는 듯하다.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다는 것은 이 동선이란 부분이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성악가들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반복을 통해서 그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연기자의 노래 연습이 있는 날.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노랫말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서서히 오페라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네, 오늘 오케스트라는 뭐 잘 따라와줬어요. 잘 따라와줬고 그 다음에 오늘 연습한 거 좀 이제 좀 뭐 페르마타가 빠졌다든가 뭐 조그만 기호들 뭐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보가 4분의 4가 4분의 5로 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박자표 같은 게 조금 잘못돼 있는 거 그런 거 수정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나 뭐 가수들도 조금 피아노 악보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착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점점 없어지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게 온전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겠죠. 예, 오늘 연습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마디 더 늘어났고 지금 많아. 굉장히 많네요. 아니면 등퇴장을 마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스트라가 저 금요일 날 가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피아노를 리허설 할 거거든. 요 며칠 새에 오페라의 총보가 새로 나오면서 기존에 연습해왔던 피아노보의 수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총보하고 피아노보가 지금 이제 총보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총보하고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피아노보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달라진 것들 교정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총보로 가는 거거든요. 총보에 맞춰서 피아노보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조금 달라진 것들, 약간 뭐 리듬이나 조금 달라진 부분들 다시 총보대로 우리가 전에 피아노에서 했던 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무지 중요한 작업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작업량이 많겠네요. 많죠. 많아요. 난 적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좀 많아요. 보통 뭐 그렇게 됐네요. 오페라 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오페라 연출. 이미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들만의 음악적 교감이 이루어진 듯하다. 우리가 소리만 딱 들어도 이거 야비한 노래. 네, 그렇죠. 그게 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게 오페라 연출. 피고 보이는 빰빰 평화로운 민심을 교란시켜 일사조약 국권 창탈이라 비한제 빰 12월 18일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오페라의 안무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시작된 것은 남자 무용단들의 헌병대 연습 장면이다. 왼쪽? 아까랑 똑같잖아요. 스텝부터 동작 하나하나까지 절도 있고 용맹한 헌병대를 표현하기 위한 세심한 지도가 이어진다. 앉아서 쏘는 걸로 앉아서 하러 갈게요. 그럼 여기 나가는 동안에 그러면은 둘, 셋, 넷, 둘, 셋, 넷. 이 스텝을 구성을 할게 이거. 이걸로 그냥 내가 속도는 안 돌리네. 맞는데. 하나, 둘, 셋. 이어지는 안무는 극중 박상진이 대한민국 제1회 판사 등용 시험에 합격한 뒤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누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일단 우선 그 오케스트라 연습이 최우선 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랑 합창단이 이렇게 맞추는 부분이 최우선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오페라니까 그게 이제 선행되고 그거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맞춰서 저희는 이제 좀 2차 문제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 오케스트라 최우선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고 이제 나와서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혼의 불꽃이 그렇지. 해보자. 약간 늦게 그보다. 여기 메조 포르테로 쳐주고 해보자. 10시를 넘긴 시간. 박상진 역할을 맡은 박상혁 울산대학교 음악대학교수의 연구실에는 끊임없이 연습 소리가 이어진다. 길 잃은 나의 발걸음 나의 발걸음. 이거는 나랑
교수님하고 작곡을 다시 여기 다시 한번 손을 볼게요. 여기 날 해보자. 날 비추이 빨리 여기 다시 해보자. 지금 박상혁 교수가 음을 맞추는 부분은 박상진이 스승 허위의 가르침을 받고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등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소절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쳐줘봐. 어둠 두려워 민족의 내일 위해 내가 가 어떤 한 작품을 어떻게 오페라 같은 경우에 또는 물론 뭐 소설이나 극도 마찬가지지만 일대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오페라로 작곡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아주 방대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도 더 서로 고민하고 이제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의 어떤 초점, 그러니까 어떤 역할로 제가 이 역을 좀 소화를 해야 될지 그게 처음에는 좀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근데 이제 작곡하는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이 박상진 의사의 어떤 그 일대기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중간에 이제 진행하면서 어떤 그런 개념이 생겼죠. 공연이 열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종 무대 리허설만을 앞두고 단체 연습실에서는 마지막 동선 연습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걸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플하게 뭐든지 단순한 회장님은 안 오셨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회장님은 안 오셨지만 둘, 셋, 넷. 일제 앞잡이 장수원 너의 이름을 잊지 않으리라. 빵빵.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실제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동선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노래, 연기, 음악 3박자가 착착 진행된다. 감독 역시 연기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누구보다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고 있다. 그대 박상진이 이게 가야지. 너무 아름다워요. 저 하음 기가 막히게 되는데 박상진이 주인공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상진 박상진 오페라에 완전히 젖어들어 느낌을 제대로 살리자는 지휘자 219의 주문이다.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장원 그새 진짜 뭐 장원이다 뭐 이렇게 노래하는 그건 정말 즐거운 거고 그다음에 슬픈 거 그런 건 정말 이 언어 속에서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이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아이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색깔을 주세요. 그 색깔이 화성의 색깔이 아니라 말의 색깔이세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을 갖고서는 여러분들 그거를 파악해 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줄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아픔이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창 경연대회가 아니거든요. 오페라는. 네. 정말 그 색깔이에요. 네. 노예들이 합창대 그 노예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잠깐만. 저희가 무대 연습을 내일밖에 못해요. 모레는 내일 저녁은 오케스트라하고 맞춰야 되고요. 모레는 스텝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1시에 모이면 2시까지 의상 소품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2시부터 런수를 하는데 여기서 하지 않던 동작들을 거기서 많이 만들어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기 그 각이 없어져요. 각이 없어지니까 못 맞죠. 시간이 흐르자 어느덧 무대 설치물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간다. 마지막 리허설. 다시 연습이란 없다. 공연 전 마지막 리허설을 가지는 배우들의 모습이 보인다. 긴장이 덜 풀린 탓일까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며 동작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한다. 끝난 줄 알고 지금 음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어가시면 돼요. 예, 맺지 마시고 끝나면 그냥 이으세요. 이 무대에서 완성될 박상진.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에 모두들 최선을 다한다. 강행군이란 말이 따로 없다. 막다운. 막다운. 다운. 이마운. 작은 소품 하나라도 실수하면 공연 전체에 타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안다. 바꿀게요. 빼라. 민돈 씨, 큰 테이블 갈때 힌트 다운을.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의상은 무겁고 분장도 손이 많이 간다. 이때는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공연 시작 전 식사 시간. 오늘 식사는 도시락이다. 스태프들도 식은 도시락으로 허기를 채운다. 분장실에서도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 관객들은 이들의 얼굴을 통해 그 시대를 보고 이들의 목소리로 그때의 함성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네, 짧은 시간에 열심히 연습해서 저희가 박상진을 드디어 올립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감개가 무량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좋은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2008년 오페라 박상진 그 마지막 무대가 펼쳐진다. 네, 저희들이 그 장사 40주년 특별 기획으로 이제 울산시하고 함께 그 준비된 이 오페라는 아마 우리가 공연물로 뜨고 또 그게 또 그 DVD로 제작이 되고 해가지고 널리 아마 울산 지역 사회에 박상진의 의사를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을 하고 새롭게 알리는 그런 기회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의 혼이 무대에 되살아나고 그때의 외침이 이곳을 가득 채운다. 박상진 영원의 불꽃. 그 공연 현장을 들여다보자. 일본인의 신문에 응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그대가 답하겠는가? 나는 미국 아니다. 그대들이 대화를 원한다면 그대는 대국의 백성으로서 질문해. 제 피가 너무 뜨겁습니다. 이 원통함을
이번 오페라는 우리 울산에 난 위대한 독립투사인 박상진 의사의 일대기를 정말 가슴 뭉클하게 장엄하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 차원에서 오페라를 창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 울산은 그야말로 울산 사람을 소재로 해서 우리 울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큰 오페라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대작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창작 오페라 박상진은 울산에 살아가는 동시대 공연 예술인들의 사명감으로 시작된 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역사적 사실과 지역민의 자긍심, 그리고 예술인의 사명감과 투혼이 모여 탄생된 작품이 바로 창작 오페라 박상진 영혼의 불꽃이다. 어쩌면 처음에는 지방이라는 환경을 탓하고 열악한 상황을 변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한 걸음이 모여 지금의 큰 변화를 창조했다. 시작은 늘 어렵다. 이제 그들은 안다. 지금 그들의 가슴에 남은 것은 감동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횃불로 역사를 밝힌 박상진 선생. 어느덧 그의 열정을 닮아버린 사람들. 지금 그들의 모습 또한 또 하나의 역사가 된다. (2008년의) 마지막을 빛낸 오페라 박상진은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깊은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다. 창작 오페라라는 장르는 오페라도 어렵지만은 그 창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작업입니다. 이제 겨우 울산에서 이 삭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이 자라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울 때까지는 걸음을 주고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격려와 애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 서툰 아기의 어떤 발걸음, 이런 게 창작 오페라의 초연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애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